입시를 묻다 피기맘. 팩트체크 준비했습니다. 국감에서 자사고 3개 교회 입시 결과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 이렇게 3개 학교의 신입생 80%가 서울, 경기 출신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국세와 함께 자사고 입학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3개 학교의 신입생 860명 중에 79.3%가 서울, 경기 출신으로 집계됐다라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비율로 보니까요. 외대부고 신입생 중에는 92.6%, 민사고는 77%, 상산고가 66%가 신입생 비율 중에 서울, 경기 지역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울, 경기 출신 자사고 입학생은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이 많았다는데요. 경기 지역의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생이 69.6%가 용인, 고양, 성남, 수원, 안양 출신이었고 그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용인 그리고 고양시 출신 학생이 12.4%였습니다. 서울은 5개 사교육 과열지구 학생이 63.9%였는데요. 강남구가 78명으로 18.9%를 차지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자존심이 무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민사고와 상산고는 소재 지역 출신보다 서울, 경기 지역 출신의 비율이 많아서 지역의 자존심이다 라고 홍보했던 말이 무색해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비율을 살펴보면 민사고 올해 신입생 중에 강원도 출신은 7명, 상산고는 전라도에 위치를 해 있는데 올해 신입생 중에 전북 출신은 64명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교육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다.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고교 서열화 해소와 교육 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득구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죠. 서울대를 10만 명으로 하자라는 과거 민주당 제안이 받아들이기 전에 그러니까 그 안은 그거였죠. 뭐 서울대, 강원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지방 국립대를 몽땅 서울대로 한 다음에 뭐 부산 쪽이 의대 특성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서울대생이 한 10만 명 되니까 그렇죠. 뭐 굳이 이렇게 고입으로 난리칠 이유는 없다 이런 측면인데 사실은 뭐 고교 서열화 해소와 교육 불평등 구조 개선은 교육 자체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 해결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단지 이 3개 자사고의 신입생 분석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몇 가지 틀린 건 아니죠. 이 통계 분석은 이제 출신지만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억울한 게 왜 꼈는지 모르지만 외대부고죠. 외대부고 학생이 보면 용인시 비율이 174명이잖아요. 이게 외대부고는 용인 학생을 강제로 뽑아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그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외대부고의 92.6%가 서울 경기인 건 지극히 정상적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민사고 상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경기도 학생 수가 거의 50%거든요. 그러니까 상산고 66%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다. 민사고 77%는 좀 혼나도 된다. 이게 그 인구 비례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리 균형 발전이 중요하지만 서울도 1명, 강원도도 1명, 횡성도 1명 이렇게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비율은 그럴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5개 사교육 과열지구 학생이 63%인데 그중에 강남구가 78명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제가 설명회 할 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강남 학생이 굳이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 가는 건 저는 반대거든요. 개인적으로. 가면 입시에서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등 사교육한테 홀려가지고 뭐 민사고 가면 인생이 피는 것처럼 홀려서 간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 그 과열을 좀 해소한 거? 로 봐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아. 현재 입시 구조에서는 강남에 그냥 남아 있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 가겠다는 거면 뭐 나쁠 건 없다라고 보이고. 뭐 이건 좀 문제죠. 민사고의 강원도 출신이 너무 적다는 건 문제인 것 같고. 전북 이게 전주에 있잖아요, 상산고가. 전주 상산고에 전북 출신이 64명인 건 뭐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볼게요. 대입에서 유불리만 놓고 우리가 입시 공학적으로 여기는 사실은 무슨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건데 뭐 저희는 그 수준은 안 돼서 우리는 정치 방송이 아니고 그다음에 교육 방송도 아닙니다. 우리는 명확히 대학 가는데 어떤 게 유리하냐를 분석하는 피기맘이죠. 돼지 엄마의 대표로 제가 대입에서 유불리만으로 요거를 이제 약간 공식 용어로 하면은 입시공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현재 입시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치대, 의학 계열 쪽은 지역 인재가 40%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지난 의협이 막 삭발하고 반대하면서 지역 의료 양성하기 위한 그 인원 증설이 안 됨으로 인해 지역 의대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 의대의 그 서울 경기로 유출을 막아야 돼.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정책으로 입안이 돼서 이제는 모든 강원도 지역하고 제주 지역은 20%를 의무적으로 자기 동네에서 뽑아야 되고 나머지 지역은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자기 동네에서 뽑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다는 거. 그리고 지역 인재를 가려면 옛날에는 3년만 해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욕이 많이 나왔던 게 또 상산고가 욕을 많이 먹었죠. 왜냐면 서울 애들이 상산고 와서 지역 인재로 전북대 간다. 뭐 욕을 많이 먹어서 전부 이제 요게 6년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산고를 나왔어도 서울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상산고 간 친구들은 이제 지역 인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걸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부터 건동, 홍수까지 소위 얘기하는 서울 지역 16개 대학입니다. 여기는 교육부가 강제로 의무적으로 정시 40% 이상 늘려라고 했고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이 나머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이면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 세 개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은 지역 균형이라 그래서 교과 위주, 학종이 아닌 학생부 내신 성적만을 반영하는 거 위주로 10%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학생들이 서울로 진입하는데 10%의 채널을 열어준 거죠. 이게 시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당연히 정시도 늘리고 교과 전형도 늘려야 되니까 학종 모집 인원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종 모집 인원이 감소를 한 현상이 있어. 그럼 요게 이제 네 가지의 현재 입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구조하에서 학종의 강자였던 그러니까 민사고, 뭐 외대부고, 상산고 오늘 여기 이제 나왔던 세 학교는 학종에서 최강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종에서 최강이었던 요 세 학교는 입시에서 불리한 요소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에보다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학종이 막 엄청 늘어났을 때와 비교해 보면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는 약간 불리해진 측면이 증가한 상황이야. 요걸 일단 우리 머릿속에 넣어놓아야 됩니다. 현재의 입시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입장에서 자사고 선택 시 그럼 뭘 고민해야 되냐. 뭐 저는 1번이 정시가 40% 이상 늘었기 때문에 왜냐면 자사고야. 우리 저기 따님이 몇 살이죠? 우리 3살입니다. 3살. 이제 무럭무럭 컸어요. 예. 그럼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 가냐를 고민할 때 엄마 입장에서 대학 잘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만을 봤을 때 고등학교를 내가 선택할 입장이 되면 뭘 고려해야 되냐. 수능 준비에 유리한 게 가장 먼저 고려가. 이게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정시 모집 인원이 40%인데 그것도 자사고 정도 갈 거면 목표 대학이 어디겠어요? 우리 이제
따님이죠. 네. 민사고를 보낼지 말지 고민해. 어, 그러면 대학은 목표가 어디겠어요? 단국대? 어, 그건 아니겠죠, 설마. 좀 더 높여보면 안 될까요? 그렇죠. 우리 아무리 못해도 아까 나왔던 그 16개 맞아요. 대학 네. 그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특히 뭐 그 이상도 아니죠, 사실은. 서울대, 연대 최하가 고대고 잘 되면 의대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거기까지는 정시가 지금 40% 강제화됐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럼 1번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수능 공부하는데 어디가 유리하냐가 1번의 고려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능 공부하는데 어디가 유리하냐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능 사교육 강세 지역과 수능 사교육 무풍 지역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나눠보면 수능 사교육 강세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노원구, 서울은 요 네 개가 빅4죠. 물론 이제 강남구 하면은 강남구 학생만 다니진 않아요. 거기 오니까 송파도 넘어오고 막 광진에서도 넘어오고 난리죠. 서초구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양천구, 노원구, 서울엔 빅4가 네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그다음에 고양시 일산구가 여기 수능 사교육의 이제 결집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서는 수성구, 그렇죠. 대전에선 서구, 둔산동이 있는 서구가 이제 요 난리 지역이고 부산은 해운대구. 그다음에 이제 광주가 좀 퍼져 있긴 한데 그래도 학원 밀집 지역은 남구 쪽에 좀 밀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뭐냐면 고3 때 고2, 고3부터 수능 준비를 사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고등학교도 수능 공부에 도움을 주진 않아요. 고3 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원래 고등학교가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학종 체제로 바꿔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로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졌고 수능 아닌 과목을 위주로 해요. 고3 때. 그러니까 한간에 이제 일부 중등 학원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이스피싱 할 때 잘 써먹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대부고와 상상고는 시험 문제가 수능 수준으로 나오거나 수능 유형으로 나오거나 수능보다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내신을 대비를 하다 해야 보면 됩니다. 수능이 저절로 대비가 됩니다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3 때 수능 과목을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가 수능 준비에 기여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학종 체제로 이미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사고는 학종을 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 자체가 학종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고3이 되면 어떤 고등학교도 수능에 도움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학교에서는 학종 위주로 하다가 학원 가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변에 수능을 해준 학원이 없어. 여기 이제 아까 위에 언급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동네에 있는 학원들이 몽땅 뭐 하는 학원이야? 내신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하기가 좀 깝깝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수시와 정시의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게 다 가능해요. 왜? 내가 단대부고 강남이야. 단국대 부속 고등학교를 갔어요. 1학년 때는 수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내신이 안 나와서 이제 정시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 어디 가면 돼? 주변에 학원을 가면 돼. 근데 이제 지역에서 강원도 뭐 횡성이라고 쳐봐. 우리 민사고 횡성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종을 열심히 민사고를 안 갔을 때 일반고를 가서 열심히 학종을 준비하고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신이 나빠가지고 난 정시를 해야 될 것 같아. 학교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 위주로 진행을 하고 동네 학원을 가봤더니 일단 없어요. 내신 위주고. 학원이 없기도 한데 그래도 찾아간 학원이 수능은 안 해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 준비에 자기 지역 고수하는 게 더 유리한 동네. 아까 요 사교육 밀집 지역은 자기 동네 일반고를 가는 게 훨씬 유리한 수도 있다. 이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 외대부를 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수능 사교육의 무풍지대 이런 데는 자사고를 진학을 해서 수능 준비하는 게 동네 남아있는 것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외대부고가 사교육을 해주지는 않고 학교에서 수능을 안 가르쳐 주더라도 뭐는 되냐 하면
그래도 수능 준비, 아니 그러니까 정시 준비해야 되는 애들은 수능 공부를 해야 되라는 면학 분위기하고 그래도 우리는 의무적으로 왠지 수능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어떤 그 뭐 자기주도 군중심리, 학습 같은 할 수 있는 군중심리 군중심리. 이런 게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상상고 가거나 민사고 가거나 외대복을 가면 수능은 자기주도 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도. 근데 그게 똑같아. 내가 지역에 남아 있어도 자기주도, 상상고를 가도 자기주도야. 그러면 친구랑 같이 으쌰으쌰 할 수 모여서, 있는 예. 동네가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에서 외대보고 가는 건 결사반대합니다. 저는 명확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뭐 서초구에서 상상고 가는 것도 좀 반대합니다. 근데 성북구에 있는 친구가 저는 상상고 가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면 저는 뭐 그건 네가 판단하면 된다. 어차피 수능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네 상황에서 어떤 게 유리할지는 너한테 맞게 선택하면 돼. 라고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요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거 좀 이미 민사고 간 애가 볼 리는 없잖아. 그렇죠. 요 이슈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현재 중3, 현재 중2, 현재 중1, 그다음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요 5개 학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까를 판단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요걸 원칙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민사고 대학 입시 현황을 볼게요. 이건 이제 민사고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겁니다. 자, 보시면 2012년부터 10년간을 아주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30, 40, 50, 30, 40, 40, 33, 33, 28, 31, 32. 그러니까 최근 2년을 보면 30명 언저리에 네, 있죠. 네. 이것도 이제 수시하고 정시가 합해진 겁니다. 정시는 재수생 포함이니까. 그러니까 민사고가 서울대 갈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학종이 그렇지, 빙고. 민사고 애들을 뽑아주는 학종이 정시를 40%로 늘려라. 뭐 그다음에 지역 균형은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종이 준 거야. 근데 줄었는데 그럼 어떻게? 모든 학교에 골고루 줄여야 돼. 근데 서울대는 안 줄이는 데가 있어. 영재학교는 절대 안 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고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본 거고 생각보다 연대는 안 가죠. 민사고하고 연대하고는 서로 상극이에요. 왜냐하면 민사고가 연대를 무시하고 연대에 열받아서 민사고를 무시하고. 왜냐하면 이제 초기에 민사고가 생겼을 때 연대가 매우 존중해주면서 민사고 학생들을 뽑았어요. 야, 니네 한복 입고 그렇게 열심히 영어도 하고 공부를 했다며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해보자. 근데 민사고 애들이 거부한 거죠. 우린 서울대 가는 거지 연대 따위는 갈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휴학을 하고 다 재수를 해서 서울대 간 거야. 이런 게 이제 몇 년이 되니까 연대 입장에선 누구에게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 민사고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 잘 안 뽑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런 게 애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또 역시 거의 없죠. 왜? 민사고에서 고대 가면은 학교에서 입시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애들 자체도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삼수를 하든 어떻게든 도망을 가는 거죠. 카이스트도 사실 민사고가 그렇게 많이 가는 학교는 아니고 성대 뭐 하나겠죠. 여기 뭐 의대면 몰라도 이대 경희대 의대겠지 대부분. 그렇겠죠. 포항공대도 많이 가진 않아요. 한림대. 한림대가 민사고에서 한림대를 간다는 게 상상이 돼요. 여기도 한림대 의대인가요? 춘천에 있는 의대죠. 의대 아닐까요? 네. 의대인데 여기서 저는 뭘 또 봐야 되냐 하면 강원도 인재 전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고에서 한림대 의대를 저게 다 의대겠죠. 그렇겠죠, 설마. 당연히. 다른 과는 안 갔어. 그래도 그리고, 적네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적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춥니다. 수능 공부를 못 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민사고는 고3 때 AP를 공부해야 돼요. 수능을 공부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의대 가는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자사고 교육과정은 학종을 위한 거야.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능 과목이 아닌 걸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고3 때 학종을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민사고 같은 학교가 예를 들어서 AP 케미스트리를 해. 내가 그걸 선택을 했어. 일주일에 4시간 정도 들어있어요. 영어로 수업이야. 예. 매주 보고서 내야 돼.
근데 나는 화원을 봐야 돼. 아, 이게 어떻게 그럼 괴리가 크네요, 그러면. 주경야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민사고에서 수능 준비를 하는 건 이거랑 똑같아요. 고3인데 집안이 어려워서 알바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알바를 하고 잠을 쪼개가지고 수능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 수행평가, 실험 등 다양한 활동이 너무 많아. 근데 수능 준비를 몰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2 때 학종이냐 정시냐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선택을 한다고 쳐도 자기 스스로는 이제 무시를 하겠죠.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그 나는 내신이 너무 나빠서 아니면 내신 학종으로 가기에는 내 목표 대학이 너무 높아. 의대를 가고 싶은데 네. 학종으로 가는 건 안 돼 성적이. 그러면 정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목표를 난 정시 공부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수업은 맨날 수능과 아무 상관도 없고 어려운 과목이야. 그럼 이걸 본인이 18 나이에 도사의 마인드로 선생님은 AP를 하지만 나는 그걸 나의 귀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를 흘리면서 나는 수능 공부를 할래요.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쉽지 않죠. 선생님이 계속 지적할 거 아니야. 너 왜 수업 똑바로 어허, 안 해? 수행평가는 왜 안 해? 이게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한 거고요. 민사고 교육과정에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민사고는 교육과정을 통으로 공개하지 않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디가에도 안 올려놨어.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언급돼 있어요. 여기 보면 심화 중심의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고 강의와 실험이 병합된 수업, 개인 연구, 탐구 수업, 특정 주제 중심의 과제 연구 및 탐구 현장 학습 등의 다양한 방식과 수준의 수업을 학종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수능에는 실험도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요 융합 과정, 여기 심화 중심, 거는. 비판적 사고, 합리적 의사결정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이제 AP와 대학 수준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수능은 어디서 나와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맞는 거고. 우선 이제 그러려면 수능 과목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엄마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중학교 엄마들은 자사고를 준비하면서 그냥 중학교 학원이 막 짓거려대는 그 헛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볼 시험은 수능 아니면 학교 내신밖에 없어.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근데 수능 과목 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어는 문학 더하기 독서 더하기 언어와 매체가 상위권의 주류야. 일부 학생이 이제 화법과 작문으로 언어 매체를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학은 수원 수투가 필수고 미적분을 대다수 이과 학생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상위권이니까 상위권 대부분 이과잖아. 근데 그 미적분 대신에 기하를 할 수도 있고 문과는 확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탐구는 2과목만 선택하면 돼. 그리고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양심적으로 본인이 세계 자사고 가겠다 생각하는 정도면 영어 1등급은 다 나옵니다. 거기다 나옵니다. 한국사는 50점 만점인데 45점 이상 1등급인데 그것도 또 문과는 3등급 이상이면 만점으로 쳐주고 이과는 4등급까지도 만점으로 쳐줘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하고 국어, 한국사는 수능에서는 걱정할 게 없는 과목이야. 저 세 개인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문학은 3개나 4개의 통지문이 나오고 거기서 14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독서, 비문학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3지문이 나오고 17문항이 출제가 돼.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엄매와 화자학에서는 11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원, 요 과목을 잘 보세요. 수학원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거,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이렇게 3개예요. 이렇게 3개. 우리가 막 경시 이런 데서 했던 기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경우의 수 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1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미분, 적분. 여기서 11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을 한다고 치면은, 수열의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미분법, 적분법. 요거야. 여기서 8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민사고나 외대부고 교육과정에 있는 AP
관련된 과목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탐구는 과목당 20문항을 주는데 30분에 풀어야 돼. 그리고 해당되는 과목이 요 밑에 딱 써 있는 요거 답니다. 이게 요 17개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요게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특히 목표 대학이 상위권일수록 정시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요걸 고려했을 때 수능하고 내신에서 배우는 과목이 일치도가 높으면 좋겠어요? 안 맞으면 좋겠어요? 높아야지 높아야죠. 좋죠. 네.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휘문고를 보기 이전에 외대부고의 교육 편제표를 한번 볼게요. 외대부고가 또 전통적인 자사고죠. 자, 요거 외대부고가 자유수강제 맘대로 신청하는 거예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보면은 여기까지가 기초야. 모든 애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1학년 때 국어를 4단위씩 2학기를 하고 3학년 때 고전 읽기나 언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를 볼 친구들은 고3 때 이걸 하면 수능 되고.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면 둘 중에 하나니까 선택하면 되죠. 근데 이제 문과여서 나는 수시로 확실히 가겠다. 그러면 그냥 고전 읽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수학에서 보면은 수학을 1학기, 2학기 하죠. 상하를 나누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과 수원 중에 골라야 돼. 이게 수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미적분학 2,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 중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수투가 어디 갔어? 수투를 못 해요 지금. 여기 그러면 이제 밑에 가 보면 선택 과목 중에 이과 친구들은 수투를 선택하게 돼 있어. 어쨌든 여기서 정상적인 이과 학생이면은 수능을 위해서는 여기 2학기 때 미적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수투를 하는 게. 그리고 여기 수투는 문과 학생들 하라고 선택을 넣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르는 게 수학에서 AP 미적분학 BC. 이게 저 미적분학 중에 캘큘러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캘큘러스 AB가 있고 BC가 있는데 BC를 하면은 성적이 만약에 BC를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BC를 했는데 4가 나와요. 그 AP는 1, 2, 3, 4, 5가 나오잖아. 4가 나오면 이걸 캘큘러스 AB로 돌리면 5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미국 학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거나 또는 심화 통계학을 하거나 또는 심화 미적분학 1을 해야 돼. 여기 수능하고 관계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전혀 수능과 상관없는 걸 이제 세 단위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의대가 목표다 싶은 애들은 이 시간에 뭘 할까요? 할 게 뚜렷하게 할 게 없지. 어쨌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그래서 봤더니 그래도 통계는 관계없고 AP를 하긴 부담이고 심화 미적분학을 했는데 다행히 저 선생님이 착하신 분이어가지고 입시도 좀 알아서 야, 의대를 목표로 정시 준비하는 애들은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니네 딴 공부에도 용서해 줄게. 이러면 다행인데 저 선생님이 고지식 해가지고 열심히. 이 심화 미적분학을 하지 않는 자는 악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수행평가도 정말 학종의 FM대로 우리는 외대부고인데 자사고인데 니들은 다 죽었어. 우리 수행평가 똑바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일주일에 3시간씩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만약에 일주일마다 과제를 주고 집단으로 뭔가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를 주고 이랬다. 그러면 얘는 일주일에 수능 수학 공부할 시간에 대여섯 시간은 날아갈 수 또 있는 선택이 여기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요. 2학기 때 또 똑같은 2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수시에는 1학기밖에 안 들어가지만 수능은 2학기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봤더니 영어는 일반고랑 똑같이 4개를 하고요. 그 다음이 고급 영어 장문, 영어회화, 영어 원. 그러니까 그냥 영어 원을 하면 돼. 수능할 애들은. 그 다음에 고급 영어와 장문, 영어 독해와 장문, 영어 투. 그럼 영어 투 하면 돼. 2학년까지 문제가 없어요. 3학년이 되면 영미문화, 영미문학 읽기, 심화 영어 독해. 수능하고 상관없어요. 여기서 우리 PD님 같으면 뭘 할까요? 영미 문학 읽기 이런 거 잘못 걸리면 해리포터 원서를 읽는 거. 곤란하네요. 그다음에 영미 문화를 하면 이것도 또
뭐가 걸릴지 알 수 네. 없죠. 심화 영어 독해 하면은 뭐 그나마 그 장문 독해보다 네. 어려운 뭐 유명한 연설집을 한다든 이럴 수도 있어. 그다음 이제 여기 보면 또 2학기 때 영미문화가 2에다가 영어 비판적 읽기와 써 쓰기까지 해야 돼. 심화 영어 독해 이것도 4단. 그다음에 에세이 쓰기와 독서가 있어요. 독서를 해야 돼. 수능이잖아. 이게 수능. 이건 좋아요. 근데 2학기 되면 에세이 쓰기라거나 심화 국어를 해야 돼. 이 수능하고 상관없는 과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뭘 해야 되냐면 퍼블릭 스피킹 앤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나중에 유튜브 할 때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봐야 될 수능엔 도움이 안 됩니다. 경제 수학 상관없죠. 선형대수 이거 대학교 2학년 수학이거든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과니까 선형대수를 했다. 근데 또 이 뭐 이산수학이잖아요. 이거 또 다 그 순서도부터 뭘 완벽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또 정말 애정이 넘치시는 선생님은 우린 곤란해져. 대학은 둘째 문제야. 그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은 통합사회를 1학년 때 1학기, 2학기 하고 통합과학도 하고 이건 정사가 똑같죠. 근데 이제 탐구 선택 과목이 2학년 때부터 외대보고 학생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AP 심리학, 일반 생명과학 1, 미시경제학, 세계 문화와 역사와 문화, 생명과학. 그럼 이제 내가 수능 볼 이과생이면 당연히 생명과학 1을 하면 돼. 수능 볼 문과생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학 1을 해요. 그래서 4단이 들으면 되고 또 고르는 게 1학기 때는 2개밖에 없어요. 또 고르는 게 비교문학, AP물리학, 사회문화, 물리학 1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물리학 1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의대가 목표라서 화원, 생원 할 거야. 그러면 수능 아닌 과목을 하나 해야 되는데 뭐 저건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2학기 가면 케미스트리, 거시경제. 근데 화원이 있어. 어차피 화원 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비교문화, AP물리학, 사회문제탐구, 물리학 2, 물리 2밖에 할 게 없죠. 이과 입장에서. 그 물리 2를 하는데 또 선생님이 너무나 또 물리에 애정이 넘치시는 선생님이 우리가 아무리 의대를 가도 물리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온갖 실험을 다 하면 이제 좀 곤란할 수도 있는.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이제 이거 3학년 선택이잖아요. 3학년 1학기 때 사회과학 방법론, AP 생물학, 정치와 법, 생명과학 2, 세포생물학. 이게 생투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서는 화투가 있어. 화투 할 수밖에 없어. 3학년 때는 수능과 연관된 과목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체육, 음악 체육은 똑같은 게 넘어갈게요. 이 교양이 또 얘네들은 너무 교양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양이 이게 일반고에 비해서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정보를 강제로 해요. 1학년 때 그건 뭐 나쁠 거 없어. 근데 이제 보통 일반고는 제2외국어가 2개 중에 하나 선택인데 얘네는 5개 중에 그 뭐 전 세계를 호령해야 되는 외대부고니까 당연히 독불, 일, 중, 프랑스, 아랍어가 왜 없을까 또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우리는 지금 무슨 관점? 교육 관점이 아니야. 입시. 우리는 얍삽한 입시 관점으로 봤을 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2개 중에 왜? 하나를 사람이 많은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많은 게 왜? 많은 게 좋다? 좋을 것 같은. 왜? 그 등급 때문에. 빙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답을 맞추셨어. 등급을 계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외대부고가 35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2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어떻게 돼? 350명을 둘로 나누니까 175명이죠. 175명 중에 1등급 나오는 거하고 5개로 쪼개면 50명 중에 1등급에 하나씩. 등급 따지 말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의대나 최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한테는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1학년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이 아니고 진짜 이 이거 제2외국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5명 중에 1등급이 나오면 2명이 1등급이고요. 끝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하냐면 1학년 때 언어를 했으니까 문화를 해야 돼. 그래서 5개국 문화를 나눠서 한 다음에 그래도 이건 다행이야. 진로 선택이니까 등급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문화를 또 해야 돼. 2학년 때. 그래도 이건 뭐 그나마 다행이야.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과목, 교과 영역 간의 선택 과목. 아, 이제 저같이 단순한 인간들은 저걸 선택하다가 스트레스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2학년들이 주로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2학년이 어떻게 보면 수능 대비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어 독일어 독해와 작문 이게 여기까지 프랑스어까지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고전과 윤리, 한국 사회의 이해. 그럼 만약에 PD님이 이과인데 그럼 뭐 하겠어요? 과학사 하는 게 낫겠지.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야. 이거 등급이 안 나와. 선택했어.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와 철학, AP 세계사, 정보과학, 확률과 통계. 문과 애들은 이걸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문과는 이걸 하면 돼. 그다음에 지구과학 원.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볼 친구는 이걸 하면 되는데 등급이 따라붙어. 그다음이 과학 사고와 실험.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정시 위주로 갈 거고 지구과학 원도 수능 안 볼 거면 그냥 등급 안 나오는 진로 선택을 하면 되고, 지구과학을 꼭 수능에서 봐야 되면 지구과학을 선택해도 되죠. 그 다음이 이제 또 2학년 1학기 선택입니다. 영어, 작문과 토론, 윤리와 사상, 수투. 자, 그러면 수투를 해야죠. 이때 수투를 하는 거예요. 1학기 때 여기서 수투를 하고, 아까 봤지만 정시까지 생각하는 이과 애들은 여기서 수원 수투를 동시에 하는 거죠. 수원 수투를 동시에 하고 2학기 때 미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투를 골랐어. 그 다음에 이제 2학기가 되면 뭘 하냐면 앞에 있는 3개 중에 연속 속강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집중이수야. 1학기 때 끝나. 그럼 2학기 때 집중이수를 여기서 골라야 돼. EP 거시경제, 컴퓨터과학, 화법과 작문. 그럼 이제 만약에 수능에서 화작 볼 친구는 여기서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어와 매체를 볼 거니까 아까 3학년 1학기 때 있어. 그러면 뭐해? 컴퓨터과학 하는 거죠. AP 하거든. AP. 근데 나는 의대가 목표야. 근데 또 이게 컴퓨터과학 선생님은 세상물정도 잘 모를 확률이 높죠. 일단 일생을 컴퓨터로 살아왔는데 컴퓨터에 너무 또 열정적이시면 이게 또 온갖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가면은 또 이런 문화부터 이런 걸 하나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수능 공부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대보고 선생님은 제가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적어도 이 짓은 안 할 거야. 외대보고가 야, 내가 그 컴퓨터를 하는 선생이긴 하지만 니들 대학 가는 데는 수능이 중요하니까 몰래 수능 공부를 해라. 그리고 학생부에는 컴퓨터가 한 것처럼 가짜로 써줄게. 이런 사기를 칠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대보고는 누구한테만 유리한 거냐면 최상위권, 1등부터 한 30등 안에 있는 최상위권한테는 학종 가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근데 더군다나 고수준을 벗어났는데 정시로 나는 목표를 낮추면 상관이 없어요. 나는 1등부터 30등의 들러리를 서면서 친구가 서울대 갈 때 나는 뭐 하다못해 건동홍수기라도 가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열심히 하는, 이게 원래 교육적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나 능력이 되니까 수능 공부해가지고 나도 서울대 연고대 가보고 싶다가 되면 완전히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건데, 이 모순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하면 돼요. 박수 받아. 외대보고도 자사고로 이걸 운영하면 박수 받아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고스란히 요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수능 사교육이 좀 활성화돼 있는 동네 친구들한테는 굳이 이런 자사고를 갈 이유가 있냐라고 정시가 40%인 상황에선 조언을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어. 우리 동네는 여기를 가나 남아있으나 수능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 사이에 섞여서 혼자 스스로 자기 주도로 수능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나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있으면 가도 좋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너무 이 선택하는 게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죽기 직전이죠. 자, 우리 강남에 있는 자사고는 이게 동네, 이거
여기 자사고는 아까 신문에 안 나왔죠. 광역 자사고야. 그래서 이게 안 쳐줍니다. 이게 우리 사곡세나 우리 강득구 의원실에서도 이런 동네 자사고들은 안 쳐주는데 사실은 대학 입시에서 의대나 서울대 제일 많이 가는 게 휘문고인데 근데 이거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휘문고에는 서울 학생이 100%야. 그 논제를 전국 단위, 가지고는 네. 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갔는데 자, 이 휘문고는 이제 강남에 있는 자사고입니다. 얘네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어해요. 2학년 되면은 독서해요. 수능 과목이죠. 1학기 때 문학해요. 둘 다 수능이야. 수원, 수투 강제로 해요. 수능이야. 그다음에 영어, 원투, 수능 과목 비슷해요. 3학년 되면은 독해와 작문도 역시 수능에 주로 나오는 과목이에요. 한국사 수능, 그다음에 문과애들 통합사회, 이과애들 통합과학, 그다음에 뭐 실험은 의미 없고 예체능 뭐 됐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선택 가보면 자 보시면 제2외국어도 2개 중에 하나 선택이죠. 그렇네요. 네. 얘네가 400명이니까 등급 따기 유리한 어. 걸 배려했고 투는 2개 중에 하나인데 이건 진로 선택이라 수능에 안 나와요. 그리고 수학은 확통과 실용 수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돼? 그냥 확통하겠지 뭐. 문과 애들은 수능 과목이고 이과도 뭐 확통 하나 정도 부담 없어. 그다음에 자 탐구인데 8개 중에 4개를 선택하면 돼. 그래서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물화, 생지, 원 중에 4개 선택. 다 수능 다 과목. 있네요. 네. 다 수능 과목이야. 4개 선택하면 돼. 그 다음이 이제 뭐 예체능 넘어가고 3학년 가보면 선택하다 죽을 리는 없어요. 심플해. 너 엄매할래, 화작할래? 수능 중에 하나를 선택해. 계속 하면 돼. 그 다음이 미적분하고 경제수학이야. 당연히 이과 미적분 하면 돼. 그 다음이 기할래, 뭐 고전 읽기 할래, 인공지능 수학 할래. 그 다음에 영미 문화 읽기 할래.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학종으로 수시 가래는 기하를 선택하면 되고 수능으로 정시 생각하는 친구는 아무거나 해도 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휘문고는 외대국어만큼 수행평가나 이 사후 활동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업에서도 심플하게 하고 야, 뭐 선생님이 뭐가 중심이겠어. 야, 수능 해야 될 애들이 엄청나게 그쵸.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좀 고려될 여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에서 12개 중에 4개를 선택하면 돼. 그래서 이 대부분 수능 과목이고 거의 여행지, 진로 선택 여행지리, 타임문제 탐구, 고전윤리, 그 다음에 생활과학 윤리 중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능 과목은 문과에 여기 사탐 5개 빼고는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휘문고도 학교가 수능을 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그럼 결국은 나는 화원, 생원 볼 거야. 근데 3학년 때 안 하잖아. 근데 뭐 일부 중등 학원들이 사기치는 제가 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휘문고 가면 외대부고 가면 학교 내신 문제가 수능형으로 나와서 수능 대비하는데 유리하다. 이거 다 헛소리예요. 이유가 뭐냐면 3학년 때 정작 내가 볼 화원, 생원은 과목이 아니야. 그렇네요. 다 헛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휘문고가 외대부고보다 유리한 측면은 휘문고 휘문고는 4시만 되면 아무도 안 잡아둬요. 학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원권을 보장해 주는 거지. 딱 해서 원하는 이제, 수업을. 이제 걸어서 5분 가는 동안 꼬치 하나 먹고 걸어가면 6시부터 이제 모든 학원들이 수능을 위한 천국이 벌어지는 거죠. 고르면 돼. 외대부고 친구들은 남아가지고 이제 수행평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끝났다고 쳐. 문을 열고 나갔더니 사안이 보이. 수능을 어떻게? 그 모현면에는 수능 전문학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법으로 엄마들이 팀을 짜가지고 모현에서 대치동으로 라이딩을 하죠. 라이딩. 그리고 왕복 한 2-3시간 걸리는 걸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치동에서 선생님 하나 꼬셔가지고 모현면으로 모셔다가 어디 하나 빌려가지고 여기서 하게 하는 거야. 팀을 짜서. 근데 대치동 1타 강사가 거기까지 갈 리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1타가 아닌 강사들 위주로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휘문고보다 외대부고가 수능 준비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형국입니다. 이런 구조로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앞에 제가 앞에 이제 이게 다시 돌아가 볼게요. 현재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그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만약에 우리 하피디님의 따님이 지금 중3이야. 목표가 의대라고 하면 어떤 게 유리하겠어요? 지역 인재가 대폭 늘었고 이미 이사 가긴 텄고. 만약에 지금 6학년이면 저는 해운대로 이사 가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아하. 싶고 전주나 해운대로. 근데 그게 아니고 중3이라고 하면 의대를 가야 돼. 그러면 정시를 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외대보고 상상고 민사고도 의대 가려면 10등에서 20등 선은 유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물어보겠죠. 네. 따님이 외대보고 가서 15등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이제 수시로 의대 가는 건 튼 거잖아. 네. 그럼 외대보고를 가서 의대 가는 유일한 길은 정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려 그랬더니 AP 케미스트리 선생님이 또 너무나 학종적이셔. 이러면 이제 데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 가야 네.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공대를 가겠다. 이제 외대부고에서 서울대 공대 가는 거는 한 30등, 40등도 노려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될지 안 될지. 그게 안에 들면 저는 가는 건 권합니다. 가가지고 아까 얘기했듯 이제 1학년 때부터 AP 물리학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서울대가 보기에 좋았더라 학종으로. 근데 이제 약간 모험인 거죠. 이걸 발을 들여서 가는 순간 수능은 멀어질 수밖에 왜냐면 이건 없으니까. 서로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수능 과목 아닌 걸 열심히 하다 보면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요걸 근데 이제 제일 애매한 놈들이 외대보고 갔는데 77등이야. 아, 외대보고 역사 3 77등이 서울대를 간 적도 없고 의대는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태인데 애는 너무나 선생님이 또 꽂힌 거죠. 좋아해요. 또 우리 사춘기 애들은 자기 수업에 열정적인 AP 물리학 선생님에 꽂혀가지고 수능 준비는 내팽개치고 나는 그 대학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그런 데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학 입시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분도 있으니까 우리 중학교 엄마들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엄마들은 반드시 고입을 생각하기 이전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입 중심으로 고등학교를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고입 중심으로만 볼 거냐 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애들은 무슨 중심일까요? 사춘기 중학생은 고입 중심이야. 내가 대학을 서울대를 못 가도 난 외대부고에 예쁜 교복을 입어보고 싶고 민사하고 한복 대신에 뭘 희생해도 돼? 대입을 희생해도 돼. 이게 아마 학생들 심정일 것 같아요. 친구들, 사춘기 친구들끼리 나는 외대보고 준비하고 있다? 있어 보이잖아. 네. 멀리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워. 나는 그냥 동네 일반고 갈 거야? 이거를 부모님이 중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즘은 부모님들이 더 철딱서니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스벅에서 중학교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떱니다. 그 집에는 학원을 어떻게 다녀? 우리 애는 외대부고 준비반 다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머, 이렇게. 정말 철딱서니 없는 엄마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엄마들한테 제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줌마들하고 만나면 차라리 정치 얘기를 하거나 주식 얘기를 하거나 문화 쪽인 얘기를 하세요. 교육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해봐야 나한테 득되는 건 없어. 교육 얘기는 누구랑 하면 돼? 우리 피기맘하고 하시면 돼요. 괜히 그런 허영심에 이제 막 외대보고 택도 없는 애 아까 외대보고 가면 한 77등 할 것 같은 애를 외대보고 준비반 넣어봤자 득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대입을 위주로 볼 거냐 목적 지향적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바라볼 거냐 아니면 정말 나는 그냥 고등학교만 잘 가면 돼라는 그 사춘기적 사고로 그걸 바라볼 것이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제가 사춘기적 편협한 사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입시공학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아이 인생 전체를 보면 그쪽이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나 외대보고 간 덕분에 서울대는 못 갔지만 뭐 성균관대 가가지고 너무나 잘 인생이 풀렸고 뭐 성균관대도 명문대니까. 그래서 뭐 자기가 오히려 서울대 가서 내신 경쟁하는 거 안 하고 연구해가지고 벤처기업을 했어. 오히려 더 다른 길일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육공학적 관점, 대학을 어떻게 잘 가냐 입장에선
반드시 그렇진 않다. 그래서 이제 강남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강남이 아니야. 약간 외곽이야. 근데 우리 애가 동네 일반고를 가도 스카이는 못 갈 것 같고 외대부고를 가도 스카이 가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오히려 외대부고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 막 정말 AP 물리학 선생님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탐구를 동기부여가 하고. 돼가지고 뭐 탐구 열풍이 불어서 난 명문대를 꼭 가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양대 간 다음에 대학원을 서울대를 가가지고 그쪽 길로 갈 수도 있어. 그런 계기를 주는 게 중심일 때는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중학교 학원들이 막 하는 걸 욕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치 거기만 가면 대학 입시에서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조건과 나의 준비 정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학종이 중심인 명문고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학종의 중심인 그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능은 못하는 안에 있고 하더라도 그 탐구적인 방법. 아까 우리 민사 갖고 보면은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한국에서 저런 교육이 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 입시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가는 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이놈의 중등 학원들은 막 이걸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외대부고 준비를 안 하면 뭐 마치 후진 애, 시대에 뒤떨어진 애처럼 공포감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거짓 팩트를 끼워 넣는 거죠. 가짜 뉴스를. 가기만 하면 대학은 무조건 잘 간다는 걸 두 가지의 소재를 잘 버무려서 이제 막 현혹을 하는 거죠. 보이스피싱 중에 최고예요. 최고. 위조된 서류도 완벽하고 연변말 안 써.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게 너무 쉽다는 거. 그래서 그거까지를 주의하시면 요 강북구 의원실에서 나온 저 인구가 몇 명인지가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정보는 한번 정리해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사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